안녕하세요. 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도 미젤로의 니켈 티타늄 옐로우, 안료는 PY53, 그리고 올드 홀랜드의 슈베닝 앤 레드라이트, 안료는 PER112 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조색으로 사용하는 안료는 넵톨 레드 AS-D라는 이름의 합성 유기 안료인데요. 여기서 넵톨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미네랄 오일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넵톨 안료 계열은 처음엔 직물을 염색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1920년대부터 아티스트 라인의 물감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합성 유기 안료의 20%를 차지하는 이 넵톨 계열의 안료는 반 이상이 레드 계열의 색상을 만드는 안료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소개하는 PER112는 가장 중요한 물감의 안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PER112는 독성이 없고 굉장히 채도가 높으며 수채 물감에서의 경우 반투명하고 착색이 잘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물을 염색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안료라 이 부분이 중요하게 개발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기본 빨간색의 경우 특히 명도가 높은 편이라 립스틱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되는 안료라고 하네요. 요즘은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부터 기생충, 오징어 게임, 또 최근의 파친코 등 여러 영상물과 음악으로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여기 유럽 친구들에게 유명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화장품입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제가 한국인인 것을 알면 꼭 하던 말이 한국 화장품은 정말 좋아였었거든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립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립스틱은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준보석 강물을 갈아서 밀가루 반죽이나 밀랍과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흔적은 인더스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에서도 발견되는데요. 특히 인더스 문명은 레드 계열의 색상을,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보라색 계열의 레드 색상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용한 주 재료가 푸크스라는 해조류에 아이오딘과 브로민을 섞은 것이라고 하네요. 세계의 미의 역사를 거론할 때면 꼭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의 경우 카민 계열의 색을 사용하기 위해 연지 벌레를 빻아서 개미알과 섞어 입술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카민색을 만드는 천연 안료의 재료가 연지 벌레랍니다. 우리말로 연지 곤지할 때 쓰는 바로 그 연지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카민 계열의 색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이면 기억이 생생하게 오래 남는다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립스틱을 지렁이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한참 엄마 몰래 립스틱 바르는 놀이를 했던 때라 그런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립스틱만큼은 손을 안 댔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로 지렁이 추출물에는 프로타제라고 피부 보습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 있어서 아주 예전에는 이 지렁이 기름을 립스틱을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로 화학 원료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같은 이유 때문인지 클레오파트라는 미용에 사용하기 위해 나일강 유역에 따로 지렁이 양식장까지 만들었다는데요. 역시 수세기를 뛰어넘는 패셔니스타라 정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는 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최초의 휴대용 립스틱은 1838년 겔랑이라는 지금도 존재하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립스틱을 다른 말로 루즈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루즈가 프랑스어로 립스틱을 뜻하는 후샬레브, 해석하면 입술에 바르는 붉은색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립스틱은 튜브형이라 아직 립스틱의 형태는 아니었는데요. 1870년 역시 겔랑에서 립스틱 원료에 양초 왁스를 섞어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립스틱 형태를 출시합니다. 이것을 프랑스말로 바통드 후샬레브, 즉 입술에 바르는 붉은색 막대기라고 불렀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래서 립스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참고로 최초로 출시된 겔랑의 립스틱 이름이 느 무블리에빠, 즉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요. 무슨 이름이 이리도 절절한가요? 이 이름은 2015년에 겔랑에서 출시한 여성용 향수 이름에 다시 사용됩니다. 뭔 색 이야기는 안 하고 화장품 이야기만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빨강색, 레드, 쿠쉬, 즉 루즈 이야기니까요. 너무 억지인가요?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보조색으로 사용한 물감은 올드 홀랜드의 슈베닝 레드 라이트, 안료는 PR112로 만든 색입니다. 올드 홀랜드는 네덜란드 브랜드인데요.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물감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감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 창립 연도가 무려 1664년이니까 올해로 358년이 되었네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없지만 찾아보면 이렇게 오랜 동안 존속하는 회사들은 세상에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인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무려 578년에 세워진 일본의 공구금이라는 건설 회사인데요. 설립된 지 1444년이 된 이 회사의 창립자가 백제인이라고 합니다. 1664년이면 우리나라는 조선의 현종 시절인데 남달리 서양 문물에도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고 선조, 정조와 함께 그림을 잘 그렸던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알려진 현종이라 혹시라도 더 오래 사셨다면 이 브랜드를 알게 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는 일본이 한참 네덜란드와 교류가 활발했던 때라 영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겠죠? 슈베닝 앤 레드 라이트에서 이 슈베닝에는 올드 홀랜드가 처음으로 공장을 세운 네덜란드의 지명 이름인데요. 그런 이유로 이 브랜드에는 이 지명 이름을 딴 세계 이름이 많은 것이라고 하네요. 올드 홀랜드는 사용감이 부드럽고 소량으로도 발색이 잘 돼서 표현할 수 있는 명도차의 스펙트럼이 긴 편인데요. 다만 단점은 물감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내광성이나 착색, 투명도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나마 착색이나 투명성 등은 사용한 후 알 수 있지만 내광성의 경우는 몇 년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올드 홀랜드의 슈베닝 앤 레드 라이트는 반투명하고 그래뉼이 없으며 착색이 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 물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안료 PR112와 일치해서 아마 내광성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 내광성의 경우는 몇 년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PY53과의 조색에서는 지난번에 로만 슈말 아쿠아리우스 레드 안료 PR214와의 조색에서처럼 굉장히 맑은 오렌지색 계열을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조색이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색하는 비율에 따라 색의 변화가 명쾌하다고 할까요? 이 점 때문에 이 PR112를 중요한 물감 안료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기한 점은 조색해서 발색할 적마다 우선 PY53이 더 많이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PR112가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 순간의 색 변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점 눈여겨 봐주세요. 육안으로는 쿨톤도 웜톤도 아닌 레드색으로 보이는데 흰색과의 조색에서 약간 연한 보랏빛을 띄어서 제 기준으로는 쿨톤의 레드로 분류할 것 같습니다. 페라리 레드 PR254처럼 흰색과 조색했을 때 건조 후 조금 색이 진해지는 현상도 보였어요. 오늘의 PR112 넵톨 AS-D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럼에도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조색에서는 착색이 덜 되네요.